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GSAT 우리 모의고사 한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모의고사가 1번부터 3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추리 문제들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풀어보셨겠지만 조금 복잡한 거, 풀어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것들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추리 문제, 경우의 수, 진실 게임 문제들 때문에 뒤에 독해 문제가 오히려 좀 쉬운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1번부터 30번인데요. 제가 두 강으로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조금 간단한 문제들은 빨리 진행하고요. 뒤에 조금 복잡하다라는 것은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미 풀어보셨죠? 같이 한번 검토하는 마음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요. GSAT 모의고사이고요. 저는 추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3번까지는요. 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꼬리잡기라고 하는데요. 꼬리잡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꼬리를 계속 물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꼬리가 잘 연결될 수 있는지, 즉 1, 2, 3, 4, 5번에서 제시한 내용을 이 끝에까지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꼬리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전제 1, 전제 2 결론 나와 있습니다. 전제 1은요. 스마트폰을 구매한 사람은 모두 태블릿 PC를 구매했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스마트폰을 구매한 사람은 모두 키보드를 구매했다라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자, 꼬리를 물려면 스마트폰은 태블릿 PC 구매했고요. PC, 즉 태블릿 PC를 구매한 사람이 키보드를 구매해야 어떻게 결론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 결론까지 꼬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제시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2에 들어가야 되는 건 태블릿 PC를 구매한 사람은 키보드를 구매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1, 2, 3, 4, 5번 중에 적절한 게 없었죠. 자, 그러면 참인 명제에 무엇은 항상 참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대우 명제 활용하셔야 됩니다. 참인 명제의 그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니까요. 자, 그러면 답을 찾으려면요. 대우 명제 활용해야 되겠죠.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자리 바꾸고 부정 붙여줍니다. 즉, 키보드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태블릿 PC를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역시 꼬리잡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떠들지 않았고요. 벌을 서지 않은 사람은 모두 떠들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제 두 번째에서는 어때요? 벌을 서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벌을 서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적어볼까요? 벌을 서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을 거고요.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떠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벌을 서지 않은 사람은 모두 떠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꼬리잡기가 됩니다. 벌을 서지 않은 사람은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때요? 벌을 선 사람만 있었지 이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 무엇 활용해야 되나요? 대우 명제 활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리 바꾸고 부정, 즉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선생님에게 어때요? 혼이 난 사람은 벌을 어때요? 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B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B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은 C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제 조건 중에서 모든과 어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활용하는 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B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했으니까 B에 A 포함되고요. B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은 무엇에? C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풀이한 걸 찾아보면요. 결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은 무엇이다? C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라고 가야 됩니다. 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은 C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B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은 C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B와 C와의 관계라고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은 B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B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은 C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조건이 맞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A가 C하고 포함되는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은 C 프로젝트에 참여하니까 둘의 사이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B도 어때요? C와의 접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이나 모든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B와 C와의 접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A와의 관계가 명명되고 정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전제 2에는 A와 C와의 관계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둘이 만나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3번에도 역시 4번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는 조건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외판원인 A, B, C, D, E, F 6명의 판매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요, B보다 실적이 높다라고 했으니까요. A보다 어때요? A는 B보다 실적이 높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순간 실수할 뻔했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방금 당황했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기호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B보다 실적이 높고요. 그 다음에 C는요. D보다 실적이 낮다라고 했으니까 D가 더 높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A보다는 높은데요. 무엇이요? E는 F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A보다는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E는요. F보다는 낮지만 A보다는 높고요. B는요. D보다는 실적이 높지만 B는 D보다는 실적이 높지만 E보다는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합해 보면요. 자, 2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2를 가운데다 놓고요. 2F로 갑니다. 그 다음에 A와 B,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와 B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가 가고요.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A가 가고요. B가 가고요. 그 다음에 B보다 큰 거는 2고요. 2보다 큰 거는 F입니다. 그 다음에 B보다 낮은 거는 D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와의 관계만 되지 않았는데 C는 어디로 갈까요? D보다 낮기 때문에 C는 이렇게 갑니다. 전체적인 판매 실적을 보면 6명이 이러한 순서로 가는 거겠죠. C, D, B, A, E, F로 갑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번 확인해 볼게요. 실적이 가장 높은 외판원은 F 맞고요. 외판원 C의 실적은 꼴찌가 아닙니까? 꼴찌입니다. 아니고요. B의 실적보다 낮은 외판원은 3명이 아니라 2명이고요. D보다 실적이 낮은 외판원은 1명입니다. A의 실적이 C의 실적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보도록 하지요. 5번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빈 공간에 한번 또박또박 정리해서 나가보도록 하지요. 12명의 사람이 12명이고요. 전체 12명입니다. 모자, 상의,
하의를 입으려고 합니다. 모자 상의 하의는 빨간색 또는 파란색 중 하나입니다. 빨강 또는 파란색 중 하나입니다. 12명이 모두 모자 상의 하의를 착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대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빨간색, 즉 무엇? 하의가 빨간색인 사람. 하의만 빨간색이라는 것은 나머지 상의와 모자는 파랑이어야 되겠네요. 이 사람 찾아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명일까를 묻는 겁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저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로 조건을 가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말하기가 편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먼저 세 번째 내용을 가져오려고요. 자, 빨간색 모자를 쓴 사람은 5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때요? 파란색 모자를 쓴 사람은 몇 명인가요? 7명이라는 거 조건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 어떤 사람을 보아도 모자와 하의는 서로 다른 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모자를 쓴 사람은 하의, 무슨 파란색 하의를 입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파란색 하의 5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파란색 모자를 쓴 사람은 다른 색 하의를 입어야 되니까 빨간색 하의를 입은 사람은 7명이라는 것 여기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의가 빨간색이어야 되고요. 하의가 빨간색이어야 되고요. 상의는 모자는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아직 이 조건만으로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조건 보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보려고 합니다. 같은 색 상의와 하의를 입은 사람은 6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세트를 입은 사람, 파란색 세트 입은 사람을 X라고 놔보죠. 뭐 A라고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미지수가 가장 유명한 애가 X이기 때문에 입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세트가 X면 빨간색 세트는 몇 명이냐면 전체 6명 중에서 X를 뺀 만큼이 빨간색 세트이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갑니다. 파란색 세트가 X였기 때문에 갑니다. 자, 파란색 상의와 그 다음 빨간색 하의. 파란색 상의와 빨간색 하의를 입은 사람은 어때요? 전체 빨간색 하의가 7명이었기 때문에 7명 중에서 어때요? 빨간색 세트 입은 사람을 빼면 어때요? 전체 빨간색 하의 입은 사람 중에 빨간색 세트 입은 사람을 빼면 그 위에는 파란색이 되겠죠. 전체에서. 그래서 무엇을 빼냐면 6 마이너스 X를 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전체 중에 부분을 빼니까 어때요? 이렇게 입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왜요? 전체에 파란색 바지 혹은 빨간색 바지 입은 사람 중에 세트인 사람을 빼면 엇갈려 입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볼게요. 어떤 거요? 이 위로 가 봅니다. 빨간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를 입은 사람은 전체 파란색 하의를 입은 사람 중에 어때요? 세트를 빼면 되겠죠. 즉 상의까지 파란색을 빼면 엇갈린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X-5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조금 복잡하죠. 이게 수학 문제하고 좀 엇갈리다 보니까 저도 이걸 푸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파란색 바지를 입은 사람 중에 세트 입은 사람 빼면 엇갈려 입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빨간색 바지를 입은 사람 중에 상의까지 빨간색을 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조건 마무리하러 갑니다. 이 전체 조건과 네 번째를 버무려 보려고 합니다. 전체 7명 중에서 전체 7명 중에서 이제 빼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뺄 거냐면 X를 뺄 겁니다. X는 무엇인가요? 파란색 세트입니다. 파란색 세트를 입었다라는 건 빨간색 모자를 썼다라는 거지요. 빨간색 모자를 썼다라는 것이고요. 즉 파란색 세트 X 구하려고 합니다. 빨간색 모자를 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요. 파란색 상의와 빨간색 하의를 입었다라는 건 역시 파란색 모자를 썼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은 빨간색 하의만 입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파란색이죠. 빨간색 입은 사람은 7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어때요? X 미지수 찾을 수 있겠죠. X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세트 입은 사람이 3명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3명이고요. 즉 파란색 상의와 빨간색 하의 입으면요. 파란색 상의, 빨간색 하의,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보아도 모자와 하의는 서로 다른 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하의를 입었으면 이 사람은 파랑 모자를 쓰게 되는 거네요. X 미지수 3이니까요. 3 더하기 1은 4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아마 해답지를 보면서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쉽게 푸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가고요. 특히나 색깔이 2가지인데다가 세트가 있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트를 뺀다라는 거 혹은 세트를 더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조건에 해결해서 세트인 거는 어때요? 하더라도 하의와 모자가 서로 다른 색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버무린다라는 거, 합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 주시고요.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빨간, 즉 3가지 중에 1가지만 빨간색인 사람을 모으면 어때요? 여기에서 다시 미지수가 나온다라는 거,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끌고 가시면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죠. S 회사의 마케팅 부서 직원 A와 H가 있습니다. A, 이렇게 있는데요. 조건 여기에서 특별하게 봐줘야 될 것은 원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탁을 총 8명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8명을 연결하면 원탁이 되겠죠. 이렇게 원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원탁에 앉았다라는 거를 조건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A와 C 첫 번째 조건 때문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직선상에서는 1번과 우리가 총 8명이기 때문에 8번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만 원탁에서는요. 그렇죠.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건 가운데 지점이죠. 1번과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1번에 앉았고 어디가 상석입니다 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원탁은 돌리면 어느 방향이든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를 잡으면 어때요? 하나, 둘, 3칸 떨어진 이곳이 가장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A와 마주보는 I는 C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A 옆에는 G가 앉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조건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의 구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니까 지우고요. G를요. 이쪽으로도 놓고요. A, C 놓고요. G를 이쪽으로도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B와 F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됩니다. B와 F는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요. D와 E는요. 옆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한쪽에 지금 두 칸 비었고 한쪽에 세 칸 비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셋은 마주보고 있는 뭐 이렇게도 될 거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총 세 칸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어때요? 같은 편에 앉아야 되고 그 편은 세 칸이 비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B를 이쪽에 놓으면요 F 마주보고 놔야 됩니다. 왜 가운데다 안 놓나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D와 E는 바로 옆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은 붙여야 되죠. 그래서 D와 E가 이렇게 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H는요. B 옆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H 이쪽에 놔도 무관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 하나가 더 있죠. 어때요? G가 반대편에 있는 경우 있죠. G도 똑같습니다. 두 칸보다는 세 칸 빈 쪽으로 D, B, E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이쪽으로 가면 D와 E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B하고 마주 봐야 되는 게 F이고요. 나머지 H인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총 두 가지의 가지수가 나오나요? 아니요.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거. DF는 옆에 앉는다라고 D와 E는 옆에 앉는다라고 했는데 누가 B 옆에 앉는지, 누가 C 옆에 앉는지에 대한 조건이 없으므로 이 둘은요.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총 두 가지가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D와 E가 서로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참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네 가지 맞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에는 항상 누군가 앉아 있나요? A와 B 이쪽은 떨어져 있지 않죠. 누군가 없고요. 이쪽도 역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항상 참인 거 아닙니다. C 옆에는 항상 E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쪽은 E가 있지만 어때요? 이쪽은 어때요? E가 있지만 D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왜요? 이 둘은 자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은 아닙니다. E와 G는요. 항상 마주 보나요? E와 G는 항상 마주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 둘은 지금은 마주 보지만 D하고 E가 자리를 바꾸면 항상은 아니죠. G의 오른쪽에는 H가 있다라고 했는데 G의 오른쪽에는 H 어때요? 오른쪽 이쪽에 있을 때는요. 오른쪽에 있지만 이쪽에 있을 때는요. 왼쪽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G의 자리가 한번 바뀌기 때문에 항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참인 것은 1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자, A, B, C, D, E, F 6명이 6층짜리 건물에 살고 있으려고 합니다. 입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1층이고요. 2층이고요. 3, 4, 5, 6 이렇게 그냥 가볍게 정리하지요. 자, 이 6명 다음 조건일 때 6명 빌딩에 입주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 몇 가지인가 총 몇 가지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A와 C는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3층 위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2, 1, 2, 3까지는 3층 위에서는 못 산다고 했으니까 1, 2, 3은 A, C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B는요. 높은 경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6층에 살려고 합니다. B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F는요. D보다는 D보다 그리고 D는 E보다는 높은 층에 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F는요. D보다 높은 층에 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D는 E보다 높은 층에 살려고 합니다. 총 3명이
필요하네요. 즉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A씨가 2칸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칸은요. 어때요? E, D, F가 이제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이 셋에 대한 조건과 이 2명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5칸이 필요한데 이 5칸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A씨는 3층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F, D, E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A와 C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가요 3층인지 2층인지 1층인지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와 C는요 1, 2, 3층 어느 곳에 살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 만약에 이가 2층에 간다면 A와 C는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A, C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둘이 자리를 바뀔 수도 있죠. C, A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이제 2가 1층에 산다면 똑같이 A, C가 될 수도 있고요. C, A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총 몇 가지? 6가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요. 경우의 수 3, 2, 1을 곱해서 왜요? 이 셋만의 자리를 찾아주면 되니까 2와 A와 C와의 자리만 찾아주면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경우의 수 활용하셔서 6이라고 찾아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경우의 수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다면 직접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7번의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으로 갈게요. 자, A, B, C, D, E가요. 출장으로 인해서 땡땡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되겠네요. 자, 그럼 가볼까요? A, B, C, D, E입니다. 다음 근거에 바르게 추론한 거 찾아보죠. A 사원은 2층에 묵는다라고 했으니까 A는 고정입니다. 확정이네요. B 사원은 A보다는 높은 층에 묵지만 B가 이렇게 가야 되네요. C보다는 낮은 층에 묵어야 됩니다. 그러면 B 위에 C가 있네요. 몇 층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B, C는 3, 4, 5층에 가야 됩니다. D 사원은 C 사원 바로 아래층에 묵어야 됩니다. 그러면 C와 B 사이에 D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 위로 가야 되니까 C와 D 이렇게 가고요. 3칸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고정이 되겠네요. C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B, C, D 아무것도 거론되지 않은 누구? E는 1층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E 사원은요 1층에 묵고요. B 사원은요 4층이 아니라 3층입니다. E 사원은 가장 높은 곳에 묵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은 C 사원이고요. C는요 D 사원보다는 높은 층에 묵지만 E 사원보다 낮은 층에 묵는 거 아닙니다. 가장 높은 층에 묵는 사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C입니다. 왜요? D가 바로 아래에 묵어야 되고요. B보다는 C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총 3칸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항상 바르게 추론한 거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S사에서 근무 중인 A에서 E는 다음 사내교육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요일별로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제시된 조건이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월, 화, 수, 목, 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됩니다. 조건에 맞는지. D가 반드시 필수 프로그램 선택할 수 있는지 찾아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표가 나와 있지요. 월, 화는 월화는 필수입니다. 수, 목, 금은 선택 1, 2,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선택 1, 2,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 놓으면요. A는 선택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라 그랬으니까 A는 여기 어딘가 이겠네요. C는요. 필수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그럼 필수 한 자리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D는요, C보다 나중에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라고 했으니까요. C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C 다음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필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E는 A보다 나중에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라고 했으니까 E는요, 어때요? 선택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A도 선택이고요. E도 선택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는 반드시 필수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라고 했는데 D는 C보다 나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가 만약에 필수 2를 선택하면 필수 2 자리가 B지만 만약에 필수 2를 선택한다면 어때요? 선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선택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 프로그램을 참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참인 것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요. 되는데요. 2번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B가 만약에 필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C는 화요일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A가 필수 프로그램 C가 필수 프로그램을 참가하는데 화요일에 선택합니다. 그러면요. E는 선택 2 프로그램에 간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B가 필수이면 C도 필수라는 거 알 수 있나요? B가 필수 프로그램 참가하면 다시 확인할게요. 제가 2번 다시 풀어보면 B가 필수에 참가하면 여기 다 지우고 B가 필수에 참가하면 C는요. 화요일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라 그랬습니다. B가 필수 프로그램 참가하면 만약에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가 월요일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A, B 자꾸 헷갈리는데 B를 만약에 필수니까 필수 월화 두 자리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B를 월요일로 놓으면요. A는요. 선택이고요. C가 필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B, C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화요일에 C 참가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뒤집힐 수도 있죠. B가 필수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라고만 했지 요일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B가 화요일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C는 어때요? 월요일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되겠죠. 왜요? 필수 프로그램은 월화 두 가지 요일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B도 필수이면 C도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 2자리 C가 화요일 불가능하다라는 것, 즉 50%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5번 보려고요. E는 반드시 목요일 프로그램에 4번 볼게요. A가 만약에 목요일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A는요. 선택 프로그램 참가한다라고 했으니까 목요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거 무리 없죠. 참가한다면 어때요? E는 선택 3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왜요? E는요. A보다 나중에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나중 요일이 금요일밖에 없지요. 금요일 요일은 선택 3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항상 맞는 건 4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월요일, 화요일 A, B가 조금 헷갈려서 말을 버벅였는데 그 부분 싹 지워주시고요. 2번 잘 읽고 확인하면 1번과 2번, 3번, 5번은 맞는 내용이 될 수 없다. 혹은 50%만 참이고 나머지 50%는 거짓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입니다. S사에 A에서 FT 밉습니다. A, B, C, D, E, F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려고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있습니다. 총 6일이 있네요. 6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2팀씩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팀 그러면 2 팀이니까 12번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6팀이니까 2번씩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2팀씩 들어가야 되겠네요. 회의하는 거 한번 찾아보죠. 오늘은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좀 헷갈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목요일이고요. A와 F팀 함께 진행합니다. A라고 하면서도 F 먼저 씁니다. 마음이 급해서 A와 F 합니다. 그럼 목요일은 회의실 꽉 찼습니다. B팀은 A팀과 연이은 요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연이은 요일에 활용하지 않으니까 수, 금 불가능합니다. 월, 화, 토 남아있네요. 그 다음 B팀은 오늘을 포함하여 이번 주에는 더 이상 회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유는 불가능합니다. 수요일은 연이은 요일이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B팀은 월, 화 남아 있습니다. 두 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각각 두 번씩 해야 되니까. BB 이렇게 들어갑니다. C팀은 월요일에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월요일 진행했고요. D와 C팀은 이번 주에 B팀과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팀과 들어가야 되는 거 D도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결했네요. A와 F팀은요. A와 F팀은 이번 주에 이틀을 연이어 함께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했으니 어때요? A와 F 연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A 두 번 됐고요. B 두 번 됐고요. C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C 한 번 남았고요. D도 한 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F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E는 어때요? E는 두 번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E는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C가 만약에 수요일에 온다면 C2가 되고요. 토요일은 D2가 되고요. 만약에 어때요? 바뀔 수도 있겠죠. 2가 있는데 여기에 D가 온다면 여기는 C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직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나머지는 다 확정이 되었네요. 이 팀은요. 수요일과 토요일 하루 중에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틀 모두 해야 되고요. 화요일에 회의를 진행한 팀은 B팀과 E팀이 아니라 B팀과 D팀입니다. 그 다음 C와 E팀은요. C와 E팀은 함께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죠. 그럼 함께 합니다. C 진행합니다. 같이 하지요. C팀은 월요일과 수요일에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했는데 C팀은요. 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수요일에 D가 가면 토요일에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참은 아닙니다.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F는요. 목요일과 금요일 회의를 진행합니다. 연이어서 이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1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11번입니다. S 기획부서에서는 A, B, C, D 대리 사원 A, B, C, D와 A, B, C, D와 그 다음에 대리 E, F, G가 어때요? 소속되어 있으면 이들 중에서 4명의 해외 진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다음 조건 고를 때 항상 참인 거 이 중에서 몇 명이 4명 출장 가야 됩니다. 다음 조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사원 중 적어도 한 사람 가야 됩니다. 사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은 가야 되고요. 대리 중 적어도 한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리는 적어도 2명은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조건은 기본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항상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 갑니다. A와 B 사원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출장 가면 D 사원은 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A 그 다음에 또는 B가 간다면 어떻게 돼요? D는 가게 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A 그리고 B가 가도요. 어때요? D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조건 하나 붙이려고요. 어떻게 해요? 대우를 활용해 보려고요. 대우 활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D가 가지 않으면 어때요? A, B는 가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지요. 자, 나머지도 볼게요. 여기까지는 우선 해결했고요. 이럴 수 있겠구나. A, B와 D는 이런 관계구나 라는 거 알고요. 그 다음 C 갑니다. C 사원이
가면요. 어때요? E와 F는 출장 가지 않습니다. E와 F는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사원이 가면요. 어때요? G도 가고요. 그 다음에 G가 가면요. E도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활용해야 되겠네. 이것과 이거 활용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자, 3번의 대우가요. D는 어때요? 가지 않으면 A 또는 B도 가지 않는다. D가 가지 않으면 A, B도 안 가고요. D가 가지 않고 A, B가 안 가면 D하고 A, B가 가지 않으면 어떤 조건에 충돌하나요? 그렇죠. 나머지 C, E, F, G가 가야 되는데 대리 중에 한 명은 가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충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D가 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D 확정입니다. 자, D가 가면요. G도 가고요. G도 가면요. E도 갑니다. 그러면 G와 E 두 명, 한 명은 안 가야 되는 것까지 이 조건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D가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A, B, C 중에서 한 사람 골라야 되는데요. 보면요. C가 가면요. E, F 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E가 가니까 어때요? C는 가지 않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 어때요? A 또는 B가 가면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A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갈 수도 있네요. 이 총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A 사원은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50대 50이죠. 그래서 반드시 참은 아니고요. B 역시 어때요? 반드시 참은 아닙니다. C 사원은 출장을 가지 않나요? 네, 둘 다 가지 않고요. D 사원은 둘 다 갑니다. 그리고 G 사원은 어때요? 둘 다 역시 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참이 되는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11번까지 우선 자르려고요. 왜냐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할까 봐 저희 11번까지 풀었고요. 나머지도 12번부터 이어나갈 건데 12번부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의 수가 또 나오고 뒤에 진실 게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푸시고 우리가 1번부터 11번까지 푼 것도 혹시 조금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아. 좀 더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해설지 옆에 놓으시고요. 어때요? 내가 하나하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2번으로 계속 이어나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